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0이 아닌 다항식으로 나눌 때에는 각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자연수의 나눗셈은 이미 우리가 할 줄 압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런데 다항식의 나눗셈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길래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연수의 나눗셈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77이라는 수를 3으로 나눈다.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이 3이 한 자리 수니까 여기도 77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일단 7부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7 안에 3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 몇 번까지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해 본다면 최대 2번까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하고 3을 곱한 6을 이 자리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짝대기를 긋고 그 다음에 7에서 6을 빼면 1이 된다. 요걸 적는 거죠. 그러면 이 7 안에 6이 최대 몇 번까지 들어가는지 그걸 여기다 적었기 때문에 7에서 6을 뺀 1 안에는 3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7을 다시 요 밑에 그대로 내려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 17 안에 3이 최대 몇 번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대 5번까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5 곱하기 3을 15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밑줄 긋고 다시 17에서 15를 빼줍니다. 그럼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에는 3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이상 내려올 숫자도 없죠.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눗셈이 끝입니다. 자, 그러면 77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뭐가 되느냐라는 건데, 몫은 여기 있는 25가 몫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나머지는 뭐가 되냐 하면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예, 여기 있는 누가 2가 나머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나눗셈이에요. 그러면 다항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다항식 2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 다항식을 역시 다항식 2x 플러스 1로 나누려고 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각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2차 다항식이죠. 얘를 2차, 1차 상수항 순서, 즉 내림차순으로 정리했고요. 요건 이제 1차 다항식이니까 이것도 1차 상수,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자연수의 나눗셈과 비교를 해볼까요?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이 3이 한 자리 수니까 일단은 여기 맨 앞에 있는 7 한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했었죠. 그럼 여기서도 이 x 플러스 1이 항이 2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처음 두 항만 보는 거예요. 즉 2x 제곱 빼기 3x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2x 제곱 빼기 3x 안에 2x 플러스 1이 최대 몇 번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좀 이상하죠? 이 안에 얘가 몇 번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최고창의 차수와 계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2x에다가 뭘 곱해야 2x 제곱이 되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x에 x를 곱하면 2x 제곱이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처음 두 번째 한 가지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x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x와 2x 플러스 1을 곱해서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마치 2와 3을 곱한 6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x에다 2x 플러스 1을 곱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줍니다. 그럼 2x제곱 2x제곱은 똑같이 맞춰줬으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3x에서 x를 빼면 마이너스 4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항이 2개인데 여기는 항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1을 그대로 내려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치 7을 이 밑으로 내려다 그대로 쓰는 거랑 똑같아요. 됐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안에 2x 플러스 1이 최대 몇 번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최고창의 차수와 계수 맞춰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2x에다가 뭘 곱해줘야 마이너스 4x가 되게 되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니까 요 자리에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와 2x 플러스 2를 곱한 걸 요 밑에다 적어주는 거죠. 마치 5와 3을 곱한 걸 15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x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마이너스 2를 빼면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항이 두 개인데 여기는 항이 하나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서 내려올 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눗셈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몫은 뭐가 되느냐라는 거죠. 자, 몫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자리에 있는 거, 이게 25가 몫이었으니까 역시 요 자리에 있는 x-2가 몫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나머지 역시 똑같습니다. 요 자리가 나머지였기 때문에 여기 요 자리에 오는 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는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나머지는요. 여기 항이 두 개인데 여기는 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 나누는 다항식보다는 나머지가 차수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고 요거는 0차, 즉 상수죠. 그래서 1차보다는 상수가 차수가 낮기 때문에 나머지가 3이 되는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나머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여기는 이제 최대 몇 번까지 들어갈 수 있냐 이걸 찾는다면 다항식에서는 최고차항의 계수와 차수를 맞춰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 다항식의 나눗셈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또 간단한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의 나눗셈 얘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나머지를 할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얘를 얘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에 3x의 5제곱 빼기 x의 3제곱 플러스 30 내림차순으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 얘를 누구로 나누는 거죠? 지금 요거로 나누는 거죠. 역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최고차항끼리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x 세제곱이고 여기는 3x 5제곱이니까 여기다 3x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 이제 3x 제곱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면 3x의 5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6x의 4제곱 되고요. 플러스 9x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려고 보니까 이게 자리가 안 맞아요. 즉 차수가 안 맞습니다. 자리별로. 그쵸? 그래서 빼주면 억지로 빼주면 우리가 6x의 4제곱이 되고 얘는 빠지는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이거 다 지울게요. 차수를 다 채워서 적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얘가 지금 5차 다항식이죠. 그런데 항은 3개밖에 없습니다. 원래 5차 다항식이면요. 6개의 항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 6개의 항을 다 적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을 수가 있느냐? 3x의 5제곱 플러스 x의 4제곱이 없지만 얘는 0 곱하기 x의 4제곱이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은 있고요. 그 다음은 0 곱하기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0 곱하기 x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30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3차 다항식이죠. 그러면 항이 4개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 4개를 다 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나눗셈을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항이 4개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까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최고차항의 차수와 계수 맞춰주죠. 그럼 x 세제곱에 3x 제곱을 곱하면 3x 5제곱이 된다라는 걸 아니까 요 자리에 3x 제곱을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요 3x제곱과 얘를 곱한 걸 요 밑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3x의 5제곱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6x의 4제곱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0x의 3제곱 되고 그 다음 플러스 9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수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깔끔하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깔끔한 계산이. 그래서 이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요건 이제 없어지고요. 얘에서 얘 빼면 6x의 4제곱 되고 여기서 얘 빼봤자 마이너스 x 3제곱 되고 빼면 마이너스 9x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여기 항이 4개고 여기 항이 3개니까 하나 더 내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0x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또 최고창의 차수와 계수 맞춰주면 여기에다가 6x를 곱해주면 6x 4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 플러스 6x를 적어주고 6x와 얘를 곱한 걸 요 밑에 적어줍니다. 그럼 6x의 4제곱 빼기 12x의 3제곱 플러스 0x의 제곱 플러스 18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여기다 밑줄 하나 쫙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11x의 세제곱 되고요. 요거에서 요거 빼줘봤자 마이너스 9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8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건 이제 항이 3개인데 여긴 4개니까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있던 30이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또 최고창의 차수와 계수 맞춰주면 자 여기에다가 11을 곱하면 11x 세제곱 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11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걸 곱한 걸 요 밑에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1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2의 x의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33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다시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빼줍니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여기는 13x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나눗셈의 몫이 얼마냐 물어본다면 요거 몫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여기다 적어볼까요? 몫은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나눗셈의 나머지가 얼마냐 물어본다면 어디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13x인가요? 1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3이 나머지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나누는 건 3차죠. 그때 나머지는 3차보다 차수가 낮은 2차 다항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나눗셈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차수가 5차면 5차, 4차, 3차, 2차, 1차, 그 다음 상수항까지 빠짐없이 다 나열해서 내림차순으로 적어야 된다. 그래야 나눗셈이 보기 좋게 깔끔하게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근데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거 쓰다가 시간 다 가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 하면 이 나눗셈을요 다 쓰는 게 아니라 개수들만 갖고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내지름 차순으로 쓰는데 이것들을 다 적는 게 아니라 개수들만 적는 거예요. 그러면 x 5제곱의 개수 3이죠. 그 다음 4제곱의 개수는 0입니다. 세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 제곱의 개수 0, 그 다음에 1창의 개수도 0, 그 다음 상수항 30 이렇게 개수와 상수항만 적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자 3차항, 그 다음에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는 0이고요.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4개니까 여기도 4개를 보는 거죠. 그럼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3이 되느냐? 여기다 3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3, 마이너스 6, 0, 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줄 긋고 빼줍니다. 그럼 여긴 0 되고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6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1 0에서 9 빼면 마이너스 9고요. 여기는 항이 4개인데 여기는 3개 있으니까 0 하나 내려서 밑으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 1에다가 얼마 곱해야 6이 되느냐? 6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6, 그 다음 마이너스 12 이렇게 2개 곱하는 겁니다. 그 다음 0, 18 이렇게 되고 여기도 밑줄 쫙 걷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면 여기는 11, 여긴 마이너스 9, 여긴 마이너스 18 되고 30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4개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 1에다가 11을 곱하면 11이 되니까 자 11에다가 요거 곱한 거 차례대로 적어줍니다. 마이너스 22,
0, 33. 그러면 요거를 또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 여기는 13,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3, 6, 11이 몫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맨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이구나. 이렇게 몫을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개수다라고 본다면 나머지는 1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들만 가지고 나눗셈을 하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나눗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개수들만 갖고 하더라도 이 비어있는 차수들의 개수를 다 채워줘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4차항이 없지만 4차항 앞에는 0이라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4차항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서 0을 적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3차항은 있고 2차항, 1차항은 전부 0으로 자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만 깔끔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들만 가지고도 깔끔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대충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이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제 11-1번 봅시다. x의 4제곱 빼기 x 세제곱 플러스 a-4x제곱 플러스 b를 x제곱 플러스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2x-1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개수만 가지고 하는 나눗셈,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4차 다항식이니까, 자, 4차식의 개수부터 씁니다. 4차 항의 개수부터 씁니다. 그래서 1,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 제곱항은 a-4고요. 그 다음 x항이 없죠? 없어도 자리는 꼭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0x가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0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 b를 적습니다. 자, 얘를 누구로 나눌 거냐 하면요. 얘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니까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개수들만 적어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3개니까 여기도 앞에 거 3개만 봅니다. 그 다음 최고차항끼리 비교하면 1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되느냐? 1 되는 거죠. 그러면 1, 1은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줄 그어주신 다음에 뺍니다. 그러면 1 빼기 1이니까 여긴 0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봤자 a-3이죠. 그럼 여기 이제 2개지만 여긴 3개니까 0을 그대로 내려서 적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1에다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2가 되느냐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곱해서 요 자리에 적어주는 거고요. 다시 우리가 밑줄을 그어준 상태에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뺍니다. 그래서 빼면 얘는 a-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요거 2개고 요건 3개니까 b를 그대로 내려 적습니다. 됐죠? 그 다음은 여기 a-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조금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 a-1에다 얘네들을 곱하면 a-1, a-1,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빼는 거죠. 그래서 빼주면 여긴 0 되고요. 요거에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서 이걸 빼면 b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가 2개밖에 없는데 더 이상 내려올 게 없으니까 여기가 3개면 나눗셈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요. 몫은 어디 있는 게 몫이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게 몫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3개가 있는 경우에는요. 여기가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개수다. 따라서 몫은 x의 제곱 되나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게 나머지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게 나머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숫자 2개밖에 없으니까 요게 상수항 1차항 해서 얘는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나머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이 나눗셈의 나머지가 2x-1일 때 그랬으니까 얘가 2x-1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마이너스 a-1이 2가 돼야 되고 b 플러스 a-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뜻하고요. 자, 여기에서 a는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아래식에다가 a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없어질 테니까 b는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 하면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a-b의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요, 괜히 뭐 x 이런 거 다 적어주시 마시고 여기 보시다시피 개수들만 적되 반드시 내림차순으로 모든 항들의 개수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처럼 x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0 곱하기 x가 있는 거다 해서 0을 채워준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요 개수들만 갖고 하는 나눗셈 요거 익혀두시면 훨씬 더 쉽게 나눗셈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유제 하나만 더 볼까요? 다항식 얘가 x제곱 빼기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a-b의 값은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건 뭐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이제 나눗셈 해볼까요? 우리 개수만 적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2,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는 1, 마이너스 1, b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너무 위로 적었죠?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러면 요거 3개니까 여기도 3개까지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2가 되느냐? 2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2하고 1을 곱하면 2, 마이너스 2, 2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주시면 여기는 0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3개고 요것도 3개니까 여기 1 하면은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개인데 여기는 수가 3개인데 여기 내려올 게 없죠? 그럼 나눗셈 끝입니다. 자, 이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고요. 여기서의 나머지는 뭐가 되냐 하면 이게 이제 수가 2개가 있으니까 이게 상수항 1차항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2b-1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는데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0이란 뜻이죠. 그럼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이 자리가 둘 다 0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얘도 이퀄 0이고 얘도 이퀄 0이 돼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2b-1도 0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b도 0이 돼야 되니까 이 두 번째 식에서 b가 2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b 이퀄 2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a는 5가 되는 걸 또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a 빼기 b의 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주면 5에서 2를 뺀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 하면서 개수들만 가지고 나눗셈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 나누어 떨어진다의 의미는 자연수의 나눗셈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0이다. 따라서 요와 요수, 요거 두 개의 수가 모두 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이런 문제들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다항식의 나눗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다항식의 나눗셈이구나 라고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